반갑습니다. 91회 이번에 실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1회 홀더 클릭하고 텍스 해서 실행해보죠. 수험번호 이 두 개, 1, 6개. 이런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클릭하고 하면 91회 이렇게 뜹니다. 유형은 A형이고 감독관 번호 68169 A형 68119 엔터하면 시작하죠. 실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실무시험 첫 번째 문항은 사업자 등록증, 사업회사 등록 클릭해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잘 안 틀리죠. 그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빨간색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틀렸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10625 12346이네요. 아, 틀렸네요. 역시 사업자 등록 번호 수정해야 되고요. 대표자명 차한솔 오태식, 대표자명도 틀렸네요. 대표자명도 수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2015년 1월 24일 맞고요.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광평로, 이거 틀렸네요. 주소도 수정해줍니다. 이게 자택 주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자택 주소가 송파구 동남로 8길 1호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사업장 주소랑 비교해야 됩니다. 업태도 소매 맞고, 종목 가전제품 맞고요. 마지막으로 송파 세무서장 송파 맞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106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넘어가 버렸네요. 106 그 다음에 25 12340 12340 오케이. 대표자명은 최한솔, 그리고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문정동 가로까지 정확하게 입력하고요.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2번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있네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금 5천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3천만원 맞고, 정기예금 2천만원 맞고요. 재상매출금 5천만원 맞고, 대손중단금 50만원 맞고, 받으러금 3천만원 맞네요. 대손중단금 3천만원 30만원 또 맞고, 단기대여금 1천만원. 단기대여금이 1천만원 적어줘야 되겠죠. 100만원 아닙니다. 미수금 2천만원 맞고, 상품 8천만원 맞고요. 차량 운반고 5,200만원 맞고, 감가상각 누계 2,300만원 맞고, 비품 2천만원도 맞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네요. 오케이. 자산 다 찾았고요. 부채 자본 쪽으로 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4,500만원 맞죠. 지급금 2천만원 맞고, 선수금 2천만원도 맞고요. 단기 차액금이 여기에 안 적혀 있네요. 단기 차액금 이렇게 밑에 적어줘야 되고요. 자본금 2억 1,220만원 맞죠. 그냥 추정해 보겠습니다. 3개가 추정이 돼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이 1,000만원.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원. 다음에 부채 쪽에 단기 차액금 금액이 4천만원. 오케이. 3개 다 수정했고요. 확인하실 거, 마지막에 대차 차익이 없는 거 보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당사자는 연자 보험료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다음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코드 821번 코드의 보험료 현금 적요를 7번에 이렇게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정강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입력하면 되죠. 쉽습니다. 계정강목 번호를 줬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821번이죠. 821번 바로 보험료 나오죠. 여기서 현금 적요 7번에 7번 여행자 보험료 납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오타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한솔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또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는 거죠. 외상 매출금 여기 있고요. 양촌 상사 1,500, 양촌 상사 1,500 숫자 틀렸죠. 입력해주고, 신읍 상사 500, 신읍 상사 500 맞고요. 기름 상사 3,000 맞죠. 넘어갑니다. 외상 매입금으로 갑니다. 외상 매입금
명성상사 2천만원, 명성상사 2천만원 맞네요. 대도상사 600만원, 이거 대도상사 2,500만원인데, 대도상사 2,500만원으로 수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영광상사가 여기 있는데, 이건 없애줘야 됩니다. 없는 거는 뭐, 있으면 안 되죠. F5번 눌러서 데이터 삭제 하면, 이게, 봉수에는 삭제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외상 매입금 전체가 삭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F5번 한번 눌러보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삭제는 안 됩니다.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영상사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금액만 지워주시면 되고 이게 보기가 싫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F5번 눌러서 삭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써주는 거죠. 외상 매입금 251번 외상 매입금 금액 4,500만원 맞고 251번 외상 매입금 4,500 맞고 코드 여기서 다시 써주는 거죠. 명성 F2번 명성 상사 금액은 2천만원 또 F2번 눌러서 대도 상사 금액은 2,500만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결과만 맞춰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삭제하시고 새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영광상사에서 금액만 삭제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에 일반 점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죠. 1번 7월 26일 1번 피해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송파구청에 현금 10만원 기부했다. 그럼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이죠. 출금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출금 기부금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 줄로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도 괜찮죠. 8월 8일로 가겠습니다. 8월 8일 상품 200만원을 진화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진화상사 발행 약소금으로 받고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 5만원 현금 지급하다. 판매할 때 운반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운반비,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차변에는 약속은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받으러 진화상사 그래서 입력하고 대변에 또 상품 매출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 진화상사 금액은 200만원 또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 화살표 해가지고 금액이 5만원 이제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 현금 101 현금 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30일 한일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9월 30일 잔금 9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대변에 보통예금 써주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만원은 계약일인 9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출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니 선급비용을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90만원 그리고 선급비용을 대변에 10만원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랬죠. 한일광고 적어주고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 앞에서 100만원이죠.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100만원 대변에는 선급 비용 그랬죠. 한일 광고 금액은 10만원 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화살표 9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9월 30일까지 했고요. 10월 21일로 가겠습니다. 10월 21일 큰 서식이 나왔는데 역시 서식이 나오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겠습니다. 10월 21일 세종스타일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돈 받았죠. 그 차변의 현금입니다. 얼마 회수했나 보니까 길게 이렇게 300만원이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차변의 현금 30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써주고 거래처 세종스타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간편하게 그냥 돈이 들어온 거니까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입금하고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세종스타일 오케이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11월 20일 또 서식이네요. 역시 쉽습니다. 11월 20일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았다.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그렇죠.
BC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BC카드고요. 금액은 15만 3천 원.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 금액은 15만 3천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BC카드 15만 3천 원.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11월 21일 아장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35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매출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금 350만 원을 배상됐다. 이 말은 외상 매입금을 갚긴 갚았는데 현금으로 갚은 게 아니라 받으름으로 갚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안양상사 써주고, 대변에는 받으름 호수상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안양상사, 금액은 350만 원. 대변에는 받을 110번, 그 거래처는 호수상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당사,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800만 원, 감가 누계액 200만 원짜리를 영동상사에 7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로 지급받은 거, 자기압수표 현금이죠.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차변의 현금이 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였냐 보니까 800만 원 취득원가, 감가 누계액 200만 원이니까 빼주면 장부금액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짜리를 7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저분 이익이죠. 저분 이익 200만 원이 날 겁니다. 이익은 대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받은 거, 차변에 현금 7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 누계액 500만 원 써주는 거죠. 대변에는 차량의 원가 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저분 이익 200만 원이 대변에 저분 이익이 써질 겁니다. 보니까 계산을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빼기를 이렇게 암산을 하면 안 돼요. 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죄송합니다. 계산기를 무조건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면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저분 이익이 100만 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유용자는 저분 이익 100만 원 써주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일단 대변부터 쓰겠습니다. 대변 쉬운 거부터. 대변에 차량이 나가니까 차량 운반구 원가 그대로 나가죠. 원가가 80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고, 그리고 차변에는 무조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209번,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현금 받은 게 있죠. 차변에 현금 101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0만 원. 그러면 차량 운반구 대변에 800만 원 나오고 차변에 감가 누계액 200만 원, 현금 700만 원이니까 대변에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 해서 대변에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17일로 가겠습니다. 12월 17일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성건설 주식 100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는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100주를 주당 18,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100주고 18,000원이니까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이고 10만 원 포함해서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은 190만 원이 나오고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원가는 180만 원이죠.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수수료 비용은 증권에 가는 거니까 영업과 상관없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갑니다. 입력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80만 원.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900번대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금액은 10만 원.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19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문제 여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여번은 오류 수정 문제죠. 일단 그 날짜를 찾아 들어갑니다. 8월 20일. 8월 20일. 분계 보니까 현금이 차변에 들어왔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 보죠. 8월 20일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랍니다. 아니고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이다. 자기압수표로 받아도 현금은 현금이니까 현금은 맞고
계약금, 매출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 선수금 엔터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11월 4일. 분계 보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 예금, 보통 예금 200만 주고 상품 270만 원, 보통 예금 270만 원 주고 상품 270만 원 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문제 보겠습니다.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당당 직원은 선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처리 누락했다. 상품 산 게 270만 원짜리가 아니고 300만 원짜리랍니다. 일단 상품을 300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니까 바꿔주고 3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 30만 원은 선급금이라는 거죠. 계약금 지급한 선급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을 적어줍니다.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이거는 거래처 입력해줘야 되겠죠. 서울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결산 문제. 결산이니까 12월 31일로 맞춰주고 시작해야 되겠죠. 12월 31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현금 가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금 가부족인데 차변인지 대변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일단 여기 문제만 보면 현금이 나간 거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현금이 나간 거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족이라 해가지고 차변의 현금 가부족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차변인지 대변인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계산액시산표 들어가 보면 되죠. 계산액시산표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현금 가부족, 차변에 있네. 맞죠?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니까 없애주기 위해서는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써줘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고, 그럼 차변에는 대표자, 사장님이 갖고 간 거니까 인출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하고 5만원.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 그죠? 5만원.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인출금은 기중이었다면 인출금만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기말이죠. 11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차피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본금으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의 취지는 인출금으로 쓰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쓰는 걸 이렇게 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기중에 미국 ABC 테크콜프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만원 미화 $10,000고요. 이게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200원이 됐어요. 기업회 기준에 따라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하는 거래가 나오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죠.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덤벼보시기 바랍니다. $10,000고 달러당 1,200원입니다. $10,000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만 원이 돼요. 외상 매출금이 받을 돈이 1,150만 원이었는데 외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1,2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50만 원이 증가한 거죠. 받을 돈이 늘어났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은 수익, 대변이니까 이익 50만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회계처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외상 매출금 108번 그랬죠. ABC A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ABC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익 화살표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3번 보겠습니다. 11월 2일 지급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지급할 때 차변에 보험료 전액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것 중 단기 기간 비변가분, 기간 비변가분이라는 거는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라 내년의 보험료라는 거죠. 올해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료를 감소시켜준다. 비용을 감소시켜주면 대변의 보험료, 차변에는 선급 비용. 그렇죠. 차변에 선급 비용 20만 원. 2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800번 되죠.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3년 전에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 2천만 원, 잔존가액 400만 원, 내용수 5년 정액법이고요. 단기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입력하는 건데요. 간단히 그냥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이고 잔존가액 4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빼기 잔존가액 400만 원 하면 1,600만 원이 되죠. 1,600만 원 곱하기 5분의 1 하면 감가상각비 계산되겠죠. 1,600만 원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됩니다. 나누기 하면 320만 원이 계산이 되네요. 320만 원. 감가상각비.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3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판매배 관리비 쪽에서 감가상각 800번대로 입력하고요. 금액은 32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에 대한 거 여기 있죠. 209번 3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1번 6월 말 현재 지급어음은 전기말과 대비해 얼마 증가하는가. 지급어음 일단 부채죠. 자산부채 자본 같은 거를 전기말과 비교하겠다. 그럼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하고 6월로 검색하겠습니다. 6월 지급어음을 찾아야 되는데 지급어음 부채죠. 부채니까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지급어음 있죠. 지급어음을 찾았고요. 6월 말에 지급어음은 3,650만 원이고 작년 말 전기말은 2천만 원입니다. 차에는 1,650만 원이죠. 그래서 1,65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액 1월부터 3월까지 쭉 더해보면 되는데 그냥 월계표 가서 하시는 게 좀 편하세요. 월계표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상품 매출 여기 있죠. 상품 매출 금액이 1억 176만 원. 이거 금액 적으면 됩니다. 1017600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접대비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접대비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나왔고 월을 비교한다. 그러면 종계정원장이죠. 종계정원장 가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접대비 별말이 없으면 판관비 813번 월별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죠. 가장 많은 월은 4월 110만 원, 가장 적은 월은 60만 원, 차이가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이론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답안 클릭 해주고요. 금방 조회했던 거는 여기 제목 문제 여기 입력하죠. 1,650만 원. 2번은 101760000이고 3번은 50만 원 하고 닫기 누르면 확인.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클릭하고 확인. USB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